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는 과학적 야망과 그에 따른 윤리적 책임을 다룬 소설입니다. 흔히 괴물의 이름을 프랑켄슈타인으로 오해하지만 이것은 괴물을 만든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성일 뿐 괴물에게는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죠. 작품의 부제는 그리스 신화에서 빌려온 겁니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어 고통을 받았다면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인 빅터가 가져온 지식은 피조물의 탄생과 파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과학적 집념에 사로잡힌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시체들을 조합해 거대한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막상 눈을 뜬 피조물의 흉측한 모습에 공포를 느낀 빅터는 책임을 져버린 채 그를 내버려 두고 도망치죠. 창조주에게서 유기된 피조물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독학하며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인간에게 선의를 베풀며 다가가려 노력하지만 끔찍한 외모 때문에 증오와 폭력의 대상이 되며 깊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절망한 괴물은 창조주를 찾아가 자신과 닮은 배우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빅터는 처음에는 그 요구를 수용하는 듯 했으나 또 다른 재앙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제작 도중 여성 피조물을 파괴하죠. 이에 분노한 괴물은 빅터의 동생과 친구 그리고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차례로 살해하며 빅터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빅터는 살인마가 된 괴물을 처단하기 위해 북극까지 추격하죠. 그러나 탈진한 빅터는 탐험가 월턴의 배에 구조되어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준 뒤 숨을 거둡니다. 창조주의 죽음을 확인한 괴물은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끼며 스스로 불에 타 죽겠다는 말을 남기고 북극의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예절을 미리 풀어보고 충분히 고민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많은 사람이 프랑켄슈타인 남작의 무서운 이야기를 알고 있다. 시체에서 살아있는 괴물을 창조해낸 미친 의사인 프랑켄슈타인 남작의 핵심어는 프랑켄슈타인, 주제는 프랑켄슈타인 이야기, 뒤에 나올 내용은 프랑켄슈타인 소설의 줄거리를 소개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대다수 사람은 프랑켄슈타인의 무서운 이야기를 알고 있다. 2번, 프랑켄슈타인은 수많은 영화의 주제였다. 3번,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이야기는 메리 셸리라는 이름의 19살 먹은 여자가 쓴 것이다. 4번, 프랑켄슈타인은 역사가 되었다. 보기 1번은 첫 문장 내용과 일치하지만 이걸 주제라고 하기엔 너무나 잘 알려진 정보입니다. 나머지 보기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네요. 계속 읽어봅시다. 이 이야기는 말해졌고 다시 말해졌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 계속해서 말해왔다. 즉 인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건 수많은 영화의 주제였으며 대다수 사람이 그 이야기에 친숙하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익숙한 정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건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그의 창조물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를 메리 셸리라는 19살 먹은 여자가 썼다는 것이다. 그렇게 무섭고도 철학적인 소설을 19살 먹은 여자가 썼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죠. 앞에서 익숙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러나 라는 말 뒤에 새로운 정보가 나왔으므로 이게 주제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린 신부였던 셸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쟁에 참여하는 걸 좋아했다. 남편인 퍼시 비시 셀리와 그의 친구이자 동료 시인 조지 거든 바이런과 함께 특별히 길었던 어느 날 저녁
바이런은 모두에게 유령 이야기를 쓰고 읽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1815년 인도네시아에 있는 탐보라 화산의 폭발로 화산재가 성층권을 뒤덮자 유럽까지 여름 내내 폭풍우와 음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외출이 어려워진 일행이 무료한 시간을 때우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로 화답했고 나머지 사연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역사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가는 대중이 알고 있는 익숙한 정보와 대중이 모르는 의외의 사실을 대조시킴으로써 19세 여자라는 작가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있네요. 어쨌든 핵심어는 프랑켄슈타인. 주제는 19세 여자가 프랑켄슈타인을 썼다. 문제를 봅시다. 보기가 모두 지문 내용과 일치하지만 주제는 항상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새로운 정보이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1816년 18살이던 메리는 당시 연인이었던 퍼시 셸리 그리고 그의 친구 바이런과 함께 스위스에 있는 별장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퍼시 셸리와 바이런은 영국의 2세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들이죠. 궂은 날씨로 실내에 갇혀 지내던 중에 바이런은 각자 공포소설을 한 편씩 써서 누구 이야기가 가장 무서운지 시합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메리는 전기를 통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당시의 과학 이론에서 영감을 얻어 프랑켄슈타인을 쓰기 시작했고 1년 뒤에 완성하죠. 이 작품의 문학적 성취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됩니다. 첫째, 고딕 소설의 걸작입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이 장르는 공포, 초자연적 요소, 음산한 분위기를 결합해 인간의 억눌린 욕망과 근원적 공포를 담아냈으며 현대의 호러와 스릴러 장르의 기원이죠. 둘째, 최초의 SF 소설로 평가받습니다. 초현실적인 마법이 아닌 과학적 가설을 서사의 동력으로 삼아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통제를 벗어날 때 발생하는 비극을 다뤘기 때문이죠. 이는 현대 SF 소설의 단골 소재인 AI나 로봇의 반란, 유전자 조작의 부작용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셋째, 입체적인 반영웅 캐릭터를 제시합니다. 주인공 빅터와 괴물은 전통적인 영웅과 달리 도덕적 결함을 가졌지만 독자는 이들의 고통과 고독에 깊이 공감하게 되죠. 단순한 악당과는 달리 독자가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서사의 중심인물이라는 것이 반영웅의 특징입니다. 16살이 되던 해 메리는 유부남이었던 퍼시 셸리와 사랑에 빠져 둘이 야반도주합니다. 퍼시의 전 부인이 익사로 생을 마감한 뒤에 이 둘은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었지만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궁핍 속에서 세 자녀를 병으로 잃었죠. 남편마저 29세의 나이에 보트 사고로 요절했고 화장했으나 타지 않고 남은 남편의 심장을 메리는 보석함에 넣어 평생 간직했다고 합니다.